포뮬러 1의 이면이 레이스보다 더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어요. 크리스티안 호너는 거액의 합의를 통해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됐고 이제 패독 복귀가 임박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요. 한편 잭 브라운과 알렉스 팔로우는 영국 법정에서 계약 위반 혐의를 둘러싸고 계속 맞붙고 있어요. 맥라렌의 추악한 뒤항일이 낱낱이 드러나는 싸움이죠. 그 사이 엔리코 카르딜레는 에스턴 마틴에서 제도약을 노리고 있어요. 에드리안 뉴웨이의 조언 아래서 페라리 시절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요. 자, 권력의 흐름도 예외는 아니에요. 자, 무하마드 벤 술라이엠은 FIA 회장 자리에서 사실상 재선이 확정된 상태로 걷고 있고요. 반대 정당도 견제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페라리는 수많은 의문 속에서 보르톨레토, 피아스트리, 심지어 젊은 올리 베어맨 같은 이름들을 미래의 얼굴로 물색 중입니다. 정체성 위기 한복판에서 새로운 시대를 설계하려는 시도죠. 지금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도 꼭 해주세요. 하이프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출처는 설명란에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크리스티안 호너의 경우부터 얘기해볼게요. 공식적으로 종결점이 찍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연초 패독을 뒤흔들었던 스캔들에 연루된 직원이 레드불을 떠나고 호너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300만 파운드의 합의를 받아들였어요. 한편 호너는 8천만 파운드의 계약 해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은 2026년 복귀를 노리고 움직이는 중입니다.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에스턴 마틴의 앤디 커웰 대표 말로는 호너가 거의 모든 팀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해요. 하스와도 대화가 있었고 알파인 얘기까지 거론됐다던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는 복귀를 위한 길을 미리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는 내부 조사에서 2번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법적으로는 이제 걸림돌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위기 동안 아내 제리 할리웰과 함께 자신의 이미지를 다시 쌓아가고 있습니다. 호너는 원래 탁월한 전략가였고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그는 여전히 황금손을 지녔다는 걸 보여주려 할 겁니다. 레드불을 강대팀으로 바꾼 바로 그 감각 말이죠. 이상한 건 무혐의를 주장하면서도 300만 파운드 합의에 동의한 일이죠. 그럼에도 지금은 그를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상 어떤 팀이든 그의 합류를 막을 건 없는 상태예요. 한쪽에선 한 경영자의 재탄생이 있고 다른 한쪽에선 법정에서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맥라렌 대 알렉스 팔로의 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영국 법원에서 아직 진행 중이며 최근 청문회에서는 잭 브라운이 허위 약속 혐의와 마주했습니다. 팔로 측 변호사는 브라운이 스페인 출신 선수에게 포뮬러 1 자리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브라운은 이에 대해 피아스트리나 노리스가 빠질 경우의 가능성 외엔 아무것도 약속한 적 없다고 반박했으며 팔루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들이 허구라는 비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 논쟁도 이번 논쟁의 핵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맥라렌은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고 팔루는 반대로 강요와 조작 혐의를 제기했어요. 즉 이 소송은 앞으로도 꽤나 긴 여운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누가 완전히 무죄로 남을지는 알 수 없어요. 계약을 어긴 팔루도 강공으로 맞선 브라운도 모두 책임의 그림자를 안고 있고요. 이 사건은 포뮬러 1의 뒷이야기가 트랙 위 경쟁만큼이나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 사이 언급된 피아스트리는 여전히 챔피언십 선두를 달리며 포뮬러 1 타이틀 가능성을 이어가고 있어요. 엔리코 카르딜레, 이전엔 페라리의 기술 책임자였지만 지금은 에스턴 마틴에서 새로운 숨결을 찾은 듯한 인물입니다. 자, 로렌스 스트롤의 팀에 합류한 뒤 그는 기대감 가득한 모습으로 다가왔고 수많은 약속을 내놓고 있어요. 네, 카르딜레는 이 주장까지 했죠. 2026년 차는 초반부터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이 발언은 꽤 대담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2024년 페라리의 참담한 바닥 설계 문제의 가장 큰 책임자로 지목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업데이트가 팀을 타이틀 경쟁에서 밀어냈던 업데이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낙관에는 확실한 뒷배가 있다는 점입니다. 에드리안 뉴웨이입니다. 이 전설적 설계자는 에스턴 마틴 기술 작업을 직접 감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카르딜레에게 안전망이 되어주는 존재인 셈이죠. 이탈리아 언론 포뮬라 패션은 이렇게도 썼습니다. 뉴웨이가 옆에 있으면 좀 실수하기 어려워진다. 이게 바로 핵심 읽기예요. 카르딜레의 열정은 그 자신만의 기술적 자신감보다 그를 둘러싼 구조적 기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마라넬로 시절과의 대조는 뚜렷합니다. 그곳에서는 그는 무질서의 상징이었고 지금은 실버스톤에서 재창조를 시도하고 있어요. 이젠 방법론과 혁신이 숨쉬는 환경 아래에서 말이죠. 권력과 안정감을 이야기할 때 또 한 명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무하마드 벤 술라이엠입니다. 현재 FIA 회장은 경쟁 없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선거 규정이 너무 빡빡해서 유효 후보 명단을 구성하려는 다른 사람이 10월 24일 이전에 준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모든 후보는 여러 대륙을 대표할 인사를 갖추어야 하고 남미엔 단 한 명만 유효 후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바비아나 에클레스톤의 버니 에클레스톤의 배우자. 그녀는 이미 술라이엠을 공개 지지했기 때문에 대안 후보가 시작 단계에서 꺾여버리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는 많은 사람에게 자동 재선님처럼 보이죠. 하지만 술라이엠의 통치 방식은 논란이 많습니다. 권력을 집중하고 FIA 내부의 독한 분위기를 만들며 중요 인사들을 멀리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고요. 포뮬러 1과의 관계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그는 새로운 팀 참여를 지지해왔고 대형 스쿠데리아들의 그늘진 정치적 움직임을 막으려는 시도도 있었어요. 좋든 싫든 벤 술라이엠은 투표 없이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 사실만으로도 지금 FIA가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보여줍니다. 스위스 매체 블릭이 패독을 뒤흔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페라리가 2027년부터 가브리엘 보르톨레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사우버 아우디에서 데뷔 시즌을 안정적으로 보내고 있는 이 브라질 드라이버는 루이스 해밀턴의 잠재적인 대체자로 공식 후보 명단에 올랐습니다. 해밀턴의 계약은 2026년 말까지 유효하지만 연장 가능성이 있고 샤를 르클레르 역시 2029년까지 계약되어 있으나 조기 종료 조항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페라리는 2026년 레귤레이션 개편 이후 팀의 새 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보르톨레토는 그런 맥락 속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인물입니다. 신인답지 않게 성숙하고 타이어 관리는 물론 레이스 운영 능력까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아우디가 아직 팀 재건 중이라는 점이에요. 포디움 경쟁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보르톨레토가 그 시간을 기다릴 의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의 매니저가 바로 페르난도 알론소라는 점입니다. 은퇴가 멀지 않은 알론소는 현재 에스턴 마틴 내 입지를 활용해 보르톨레토의 길을 터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특히 에드리안 유에이, 엔리코 카르딜레 등 기술적 인프라가 강화되는 상황이라 알론소가 빠지고 보르톨레토가 들어오는 전략적인 교체가 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보르톨레토만이 주목받는 건 아닙니다. 오스카 피아스트리 역시 페라리에 관심을 받고 있어요. 블릭과 여러 유럽 매체에 따르면 그는 2027년을 목표로 페라리의 호감을 갖고 있고 특히 맥라렌 내 분위기가 계속 긴장된다면 이적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최근 샤를 르클레르가 팀의 불만을 품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 이 모든 흐름이 단순한 루머인지 혹은 진짜 큰 변화를 준비하는 신호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피아스트리는 머물 이유도 떠날 이유도 충분합니다. 맥라렌이 그와 노리스의 경쟁을 제대로 허용한다면 시즌 말 결과에 따라 결정이 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찾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마라넬로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 잘 언급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올리 베어맨. 현재 하스에서 뛰고 있지만 페라리 아카데미 소속인 그는 신인답게 기복은 있지만 재능과 성숙함을 보여주며 내부 플랜으로 불리고 있죠. 장기적으로는 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즉, 르클레르와 해밀턴의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페라리는 다음 사이클을 위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보르톨레토라는 신선한 카드, 피아스트리라는 검증된 스타, 베어맨이라는 내부 자원, 이번에도 예전처럼 타이밍을 놓칠 것인가 아니면 드물게 한 발 먼저 나서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하이프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